서울시가 오늘 새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시를 동행특별시, 매력특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실천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모시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그리고 서울시장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복장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만은 좀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방송에 나올 때 이렇게 정장을 입고 나와야지 도리인데 오늘 오전에 저희가 새로 만들어진 서울시의 브랜드 또 디자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보이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 서울시 새로운 브랜드 오늘 공개되기도 했고 이 얘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서울 마이 소울입니다. 기존에 있던 브랜드가 아이 서울이었었는데 이제 이것이 사라지고 서울 마이 소울이 서울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텐데 왜 서울시의 브랜드를 바꾸는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아이 서울유는 다소 좀 억지스러운 용어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평이 중평이었고요. 단지 익숙해졌을 뿐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듣고서 슬며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매력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참 오랜 시간 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선택된 게 이 서울 마이 소울입니다. 이 운율이 맞아서 발음이 비슷해서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실 뭐 가장 좋은 예는 소울푸드 뭐 이런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내 마음을 영혼을 흔들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소울푸드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서울이 매력적인 도시다. 또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즐거운 일이 벌어질 듯한 그런 도시다. 재미있는 도시다. 가보자. 여기에 투자해보자. 여기 살러 가자. 이제 이런 느낌을 주고 싶은 게 이 브랜드의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마음을 모으면 서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이면 멋진 도시 서울이 됩니다. 마음이 모이면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이 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입고 오신 옷에 보이는 브랜드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픽토그램이라고 하죠. 뭐 스마일이라든가 네. 느낌표까지 적용된 것들이 보니까 굉장히 좀 젊은 느낌을 많이 들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느낌을 네. 받으셨다면 성공한 겁니다. 서울을 좀 이렇게 젊고 활기찬, 경쾌하고 활발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이 브랜드가 채택이 되고 이 디자인이 채택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일단 절반은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마이 소울이 세계에서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서울시정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취임하신 지 13개월 정도가 됐는데 새로운 브랜드도 발표하셨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은 이거다. 어떤 걸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은 뭐 유럽 기준으로 보면 나라보다도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역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어렵고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자와의 동행의 동행, 그리고 서울에 와서 살고 싶고 여기서 일하고 싶고 이런 도시, 정말 흥미진진한 도시, 이걸 매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동행 매력 특별시라고 저희의 비전을 담았는데 네. 동행 매력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수백 개잖아요. 정말 하나 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고루고루 챙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동행 매력 특별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인터뷰도 봤더니 매력 동행이 아니라 동행 매력 특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동행이라는 부분에 특히나 좀 관심을 더 쏟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경을 좀 여쭤본다면요. 우리 사회가 이른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나라, 도시가 됐다. 그런 관점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그러죠. 네. 좀 유식한 말로, 어려운 말로 지금은 어렵지만 한 10년 뒤, 20년 뒤에는 혹은 내 아들, 딸 대에는 나도 저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서울시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분들 잘 보듬겠다는 뜻을 담아서 열심히 경제가 활성화돼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네. 도시를 만들어서 그 경제적인 축적된 힘으로 어려운 분들 한꺼번에 보듬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이
그 철학이 반영된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에 시장님 유튜브 영상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쪽팡촌에 설치한 동행 창고, 온기 창고 행사장에서 이 눈물을 보이시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눈물을 쏟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조금 울컥했는데요. 이분들 온기 창고 처음에 문 여는 행사에 앞서서 이분들이랑 식사를 같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참 그분들을 잘 보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한 분이 고기 반찬을 안 드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분 고기를 싫어하시나 네. 생각을 생각을 했는데 왜 안 드십니까 했더니 치아가 안 좋아서 못 먹습니다.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동행치과라고 치과 진료도 해드리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잘 안 해줍니다. 참 그 소리 듣는 순간 반성이 많이 됐어요. 저희가 잘한다고 하는데도 네. 역시 부족한 점이 많구나. 뭐 그런 의미에서 그 동행 창고, 온기 창고는 줄 안 세우고 뭔가를 나눠드리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다가 제가 잠시 좀 울컥했는데 하여튼 그분들 보듬는 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약자와의 동행 영상 외에도 제가 최근 영상 중에 이런 것도 봤습니다. 휴휴 수영장이라고 해서 이 난지 한강 수영장이 밤에 재즈 선율도 흐르고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서울 시민들이 휴가 때 지방이나 해외로 가지 않고 서울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겠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배경인가요? 요즘에 여러 가지로 형편이 안 되셔서 가족들과 멀리 휴가 떠나는 게 어려운 분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목표가 방콕보다는 서울콕 멀리 가지 마시고 네. 서울에서도 충분히 휴가 기간 동안 즐기실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그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사실 한강변에 무슨 호텔 인피니티 풀이라고 그러죠. 한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수영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만들고 또 모래사장도 만들고 했는데 많이 즐겨주십시오.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그것은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것도 목표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울을 와서 살고 싶은 도시, 관광하고 싶은 도시,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 목표도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 즐겨주시면 아마 그 모습 보면서 전 세계인들이 서울시로 더 많이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강 수변 공간이 이렇게 개발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한강 생태가 좀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건 정말 큰 오해인 것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절반 정도의 의미는 생태계 회복입니다. 네. 실제로 15년 전에 시작해서 한 10년 전까지 했던 한강 르네상스 덕분에 한 50km에 이르는 한강변의 생태계가 완전히 살아나서 요즘에는 희귀해서 거의 볼 수 없었던 동식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녹지 공간과 생태계가 좋아졌거든요. 네. 한강 르네상스는 시설물만 넣는 게 아니라 생태계도 살리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압구정 재건축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세월의 최대 부촌 중 하나로 꼽힌 압구정 3구역 재건축을 놓고 조합과 서울시 간의 입장차가 팽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측에서는 임대주택과 일반 분양을 분리하겠다. 또 공공보행로를 단지 안에 만들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경제적인 이익을 확대시키고 싶은 건 본능입니다. 네. 그러나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도시에서 너무 지나치게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좀 자제가 돼야 되겠죠. 특히나 신통기획 같은 것은 많은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네. 혜택을 받은 만큼 또 사회에 기여를 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지역이 지금 한 100군데 가까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신통기획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을 사회에 함께 공유한다 하는 그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모범적인 사례를 압구정에서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네. 또 압구정동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데서도 벤치마킹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좀 반칙을 좀 했어요. 서울시는 300%만 용적률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내가 하면 360%를 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곳이 지금 건축사로 설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것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시끄러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서울시는 원칙을 분명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구정 3구역 재건축을 놓고서도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신통기획이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큰 호응을 받으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시 곳곳에서 신청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던 지역들도 신통기획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통기획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빨리 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좀 잠잠해진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완전히 멈추어 서 네.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함으로써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담긴 정책이 신통기획입니다. 그런데 신통기획이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약간의 그 부동산 가격을 자극한다고 해서 이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 거죠. 네, 본말이 오히려 전도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지하철을 10분 내에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서울 시민들도 큰 호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 창의 행정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창의 행정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네. 그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바꿔드리고 개선시켜드리자 하는 적극 행정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공무원들이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그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달라 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창의 행정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10년 전에도 상당한 성과를 봤고요. 이번에도 이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이런 겁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불편을 겪던 분들이 많이 좋아들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반응을 들어보니까 10분 가지고 좀 짧다. 뭐 15분, 20분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네. 이제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내 전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서울시가 관할하지 않는 경기 인천 구간하고 코레일 구간, 그러니까 1호선 구간이죠. 여기선 못 하고 있거든요. 이제 1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듣고 1년 뒤에는 또 좀 더 개선을 해서 진짜 시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정책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최근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의 관광객 3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내세우셨는데 사실 3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이전에 서울시 찾았던 관광객이 1,400만 명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가 넘는 수치인데 서울시가 어떤 매력으로 3천만이라는 관광객 유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서울은 이미 전 세계인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정말 힙한 도시가 됐습니다. 이미 정말 매력 덩어리 도시가 된 거죠. 일본이 벌써 7, 8년 전에 3천만을 했거든요. 우리가 3천만 못할 이유가 없고요. 네. 일본은 지금 5천만 하겠다고 그러고 1인당 얼마씩 쓰게 하겠다는 목표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GDP의 비율이 보통 10% 정도 되고요. 관광 선진국은 20%도 됩니다. 우리는 2.7%.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관광객을 끌어모아야 되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가가치가 꼭 도움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실제로 중국이 가끔은 외교 안보 정책에서 무기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오는 나라들을 다변화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걱정을 바탕에 깔고 지혜로운 전략, 관광 확대 전략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도 몇 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고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권 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님께서 최근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쳐서 교육조례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 인권도 챙겨줄 수 있고 또 학생 인권이 보호가 되는데 교권이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상호 갈등의 관계로 보니까 이걸 따로따로 만든다 이제 이런 의견이 네. 나오는 건데 뭐 따로따로 만들든 한 조례에 넣든 이 두 개가 상호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아마 의회에서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지목하면서 공세적 전쟁 준비를 강조했는데 서울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SNS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핵무장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글을 올리신 것도 봤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글을 쓰신 건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자체 핵무장론이 지금처럼 자연스러워지기 전부터 네. 한 6, 7년 전부터 저는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론을 꺼내 드는 것만으로도 북한과 중국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북한의 핵무기가 점점 소형 경량화 네. 돼가고 고도화돼가는 이 시점에 아마 상당히 좋은 외교적인 선택지가 넓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꾸준히 이런 논의를 제기하는 거고요. 저로서는 얼마 전에 김정은이 서울을 콕 집어서 이렇게 지도상에 서울을 짚으면서 어떤 그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천만 서울 시민의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거든요. 잘못하면 우리 후대가 핵 그림자 속에서 계속 위축된 상태에서 국가 안보를 네.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런 논의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느 인터뷰에서 다음에도 99% 서울시장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신 거 봤습니다. 아직 좀 이른 얘기긴 합니다만 워낙 여권의 유력한 잠룡으로 꼽히시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 나갈 결정을 하실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서울시장을 선택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궁금한데 만약에 나중에 시민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더라도 그 마음, 서울시장을 선택하라는 마음 계속 유지하실 계획이신가요? 사실 그 답변을 드린 것은 제 의지를 밝힌 겁니다. 네. 저는 사실은 서울시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 되뇌이면서 일을 합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지를 밝힌 거고요. 네. 사실 그 문제는 제 뜻대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많이 내고 서울 시민들이 흡족하게 생각하시는 성취를 많이 할 때 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관련 여러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